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준현 수석대변인입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그동안의 공천 경과와 정책 성과들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의 공천 경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 기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국민과 당원 앞에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앉으세요? 잘 서 계시는. 네, 앉으세요. 네. 6.3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번 3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대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만 37차례 개최했습니다.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을 달려갔습니다. 거점이 되는 큰 도시 위주로 돌던 과거의 사례를 깨고 군 단위, 면 단위로 들어가 골목골목을 누비며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영덕을 갔을 때는 무박 2일 일정으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 배를 타고 4시 반에 경매 현장을 참관한 뒤 난생 처음으로 새벽 5시에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욕지도에 가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상 최고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 또한 아침 이슬을 맞으며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새벽 시장을 방문했고 달빛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 또한 어둠을 가르며 인천 지하철, 규현 차량기지 등 생계의 터전을 달려갔습니다.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저 또한 휴일 없이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충남 서산 소방서 등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것인지 정말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애정을 가진 만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우치게 된다는 것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불광불급, 종횡무진, 전광석화, 지성감천 이 4가지 사자성어를 매일같이 가슴에 새기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앞으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원들과 우리 후보자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까지 모두가 원팀이 되어 2인 3각 경기를 하듯 혼신을 다한다면 6.3 지방선거의 승리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역대급 사무 4강 공천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 공천, 첫째,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이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했습니다. 4강 공천, 첫째,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셋째,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었습니다. 후보자 자격심사와 이의신청 처리, 공천관리와 재심 심사를 비롯해 공천신문고와 크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까지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 관련 기구에서 밤낮 없이 헌신해 주신 구성원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공정한 공천관리, 투명한 경선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비례대표 공관위까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주로 외부 인사로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가급적 배제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 속에 이번 지방선거는 사무 4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뽑힌 후보가 가장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최고의 후보, 최적의 후보라는 공통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단식 단체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의 상향식 경선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공천혁명이었습니다. 당원주권 1인 1표제의 효능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공천이었습니다. 제가 직지사에 갔을 때 스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1인 1표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당대표 기간 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이 있었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이 있었지만 가장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1인 1표제 당원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후보들이 뛰었고 가장 많은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참여도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가장 빠른 공천을 이뤄냈습니다. 5월 13일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기초단체장은 97.8%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원들의 열정이 잘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당의 경선에 적극 참여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 주권 경선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를 선출했듯이 당의 정책과 공약 또한 국민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으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공천도 상향식으로 했고 공약도 상향식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착붙 공약들입니다. 제1호 그냥 해드림 센터의 전국 설치부터, 제2호 결혼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 확대, 제7호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한 부담체계 개편, 제9호 청년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4년 거주 보장 등 벌써 22호까지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제13호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선은 제가 강원과 세종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가 되는 아케이트를 개선해달라는 시장 상인들의 말씀을 듣고 착붙 공약 13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일상이 바뀌는 것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순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을 보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지켜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인 A, B, C, D, E, F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중앙당 공약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먼저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재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의 핵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의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켜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AI, 바이오, 문화, 방산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아리백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기회 보장을 통한 국민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밀착형 지원을 늘리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가계생활비 경감을 위한 지원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넷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 체계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 정상화와 국민 주권의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우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200개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요 공약 5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 또는 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함으로써 5극 3특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 거점을 확실하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이후에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하실 것입니다. 기후보험 도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재해보험, 전통시장의 지원책, 그리고 공공건설자 노동자들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일을 못했을 때 그 비용을 보전을 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 그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출생과 동시에 정부에서 펀드를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햇빛 소득 마을 정책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부지 등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제도입니다. 지원주택 확대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에게 내 집 같은 환경의 주거 공간과 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문턱이 높아서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요 5가지만 말씀드렸지만 200개 공약 모두 국민의 삶과 생생하게 호흡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입니다. 전부 다 현실로 만들어내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6.3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시대,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게 2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도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선거운동,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운동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유세가 아니라 파란 걸음 캠페인을 전개하여 선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골목골목으로 들어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전거 유세단, 뚜벅이 유세단을 꾸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는 절약하고 진심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 참여형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란걸음 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들의 걸음 수와 탄소 절감량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파란 수첩도 이미 선보였습니다. 타당을 깎아내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예 수준의 도배 현수막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중심, 성과 중심의 홍보전을 펼치겠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몇 차례 선거용 특별 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 후보자 찾기가 수월해졌고 우리가 꿈꾸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도 쉬워졌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시그니처 사운드와 사운드 명함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에게 청각적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키는 한편 당의 로고송과 쇼츠 등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접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도 자발적으로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며 응원의 열기를 증폭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선거운동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 당원들이 스스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운동, 국민과 당원이 함께 채우는 새로운 방식의 유세와 홍보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진정한 축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연일체로 원팀이 되는 선거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역구 선거운동 반, 전략지역 선거운동 반이란 의미의 반반 지원단도 적극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내 선거처럼 열심히 뛰는 아름다운 선거운동을 당의 문화이자 기풍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 전 억울한 컷오프를 당하고 더컷 유세단으로 전국을 누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속도 좋다, 보살이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더 커질 수 있는 더컷 유세단이 제 정치 인생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더컷 유세단을 통해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우쳤으며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제2의 더컷 유세단으로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오뚝 유세단을 꾸렸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당선된 후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감동적인 선거운동을 당내의 확실한 전통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운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주민 의원과 오뚝 유세단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 정부 마지막 지방선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번의 기회가 정말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핵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천입니까? 공천 내란입니까?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없이 내가 윤 어게인이다 라며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형국을 보고 있노라면 참 우라가 침입니다.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폐기된 개헌안만 보더라도 내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교훈삼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이번 개헌안을 그리 무도하게 폐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무참히 폐기시켜 놓고서는 또 염치없이 광주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할 것이고, 부산에 가서도 표를 달라고 할 것이고, 마산이 통합된 창원에 가서도 표를 달라 거부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조문 신설도 있었는데, 지방선거 자체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실시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임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현금감은 역대급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실로 엄청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2,500을 겨우 턱걸이하던 종합주가지수가 5,000을 넘어 6,000, 7,000도 돌파해 8,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7,500이군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13위에서 세계 6, 7위가 됐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역시 이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5월 10일까지 43.7%나 증가했습니다. 1, 2월 중 수출이 작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1.7%로 주요 22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힘입어 관광 부분도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 관광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도 발빠르게 대처하여 소득 기준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 한국의 코스피는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만큼 위기 관리를 잘했고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민생도 만점, 소통도 만점인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도와 함께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남이 없어야, 손발이 잘 맞아야 그 지역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손발을 착착 잘 맞추어서 예산과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고 정책적 효과도 한층 더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일 잘하는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7천, 8천으로 모두가 잘 사는 국민 부자 시대,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노동 존중 사회,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나라,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 강국, 5극 3특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여 도시와 농촌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진짜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의 송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21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선거까지 20일 남았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선거 승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차기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선거 결과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머릿속에 숫자는 없습니다.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하는 것인가 하는 기준은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몇 개 지역에서 승리를 안겨줄지 말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국민들께서 선택할 부분이고,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낮고 겸손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하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한 곳이라도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당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갑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 당대표가 간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런 관례를 깨고 원하는 곳이면 울릉도까지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에 제가 듣기로 한 8천여 명 주민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세는 평론가들과 언론들에서 많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잘 보고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그 순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강도 좋고 체력이 좀 좋은 편인데 요즘은 너무 뛰었는지 요즘은 앉기만 하면 좀 졸립습니다.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졸립더라도 가급적이면 눈 떠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채널A 이혜주입니다. 여러 곳을 이제 일일이 다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라북도가 초접전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전라북도를 가신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도민들이 국회를 와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하는데 앞으로 전북 가실 일정은 없으신지,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동학농민혁명운동인데 그 발원지가 전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전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도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 형까지 전북 출생입니다. 저만 충남 출생입니다. 전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제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전북 도민들께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절실하게 다가가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앞에.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 지금 전국을 돌면서 선대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당 일각에서는 보수 결집하는 지역에 이렇게 좀 당대표께서 움직이는 게 역효과가 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좀 여기에 대한 당대표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제가 들은 얘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일정, 동선에 대한 방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사무실에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 그리고 뒤에 서라면 뒤에 서겠다. 그 기조를 한 번도 제가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경상북도는 너무 많이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에 대표가 와서 좀 지원 유세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라는 곳에 또 한 곳만 집중해서 갈 수도 없고 전국의 모든 유권자와 모든 국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지역을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허위에 가까운 허위성 기사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일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일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소영 대님. 네, 대표님, 중앙 오소영입니다. 전북에 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사무사강 원칙 계속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이 되고 결국 무소속 출마하신 김관영 지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김 지사님이 계속해서 대표님을 언급을 하시면서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북 지역에서 여론조사 기세도 좀 만만치 않은데 좀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실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북에서의 지선 전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진 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방치되었던 새만금에 대한 희망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조가 투자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제도화시키고 법제화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따라서 당과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당정청이 한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더욱 속도감 있게 힘있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발전, 전북의 발전, 전북의 새만금 개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더 착실하게 전국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새만금 청장을 역임했던 김의겸 후보를 군산에 전략공천했던 것도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공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전북 지역에 가서 최고위원을 할 때 전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슬로건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업 전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삼중소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할 것이고 저 또한 저희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전북 출생이고 저만 지금 충남 태생인데요. 금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바뀐 게 62년도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 어느 광역단체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장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프레임화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축 재정이 오히려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구조를 투자해서 전북을 새롭게 대도약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지 다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진심을 계속 말씀드리겠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말씀하세요. 네, 대표님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께 듣지는 않겠지만 조언하겠습니다. 내란 잔재 청산 선대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과의 고리를 끊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그리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남의 당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첫 번째 과제는 내란과의 단절, 그리고 윤석열과의 단절, 그리고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꾸렸습니다. 포지티브하게 미래로 가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뭘 하자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조작 기소 어쩌고 저쩌고 선대위를 꾸리는 순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조작 기소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억울하게 정치검찰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야? 이런 것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듣지는 않겠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조작 기소 뭐 어쩌고 저쩌고 선대위를 꾸리는 순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때는 조작 기소를 그렇게 많이 했대. 이렇게 아마 선술집에서 맥주집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당대표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니, 저기, 뭐, 한두 명 더. 하실까요? 예. 네네. 괜찮습니다. 뭐, 아까 저 소상히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 중복되지 않은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애타게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데.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쪽 분에 하라고 그랬는데. 네, 대표님, 저 세계일보 김희정입니다. 저도 전북지사 선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중복된 건 피하시고요. 다른 질문. 아니, 다른 거 해주세요. 예. 지금 다른 분들 하실 분들이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홍성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김영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어제 이제 국민배당금 관련해서 그 의견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이런 발언이 혹시 6.3 지선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 전에 정책위 의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당하고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위 의장님한테 들어보니. 그래서 정책위 의장님 의견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번 그런 학문적 고찰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 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이러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으로 또 정책으로 되면 또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뚜껑을요,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끝에. 우리 복도통신 항상 어디? 고생하시는데. 안 보였어.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김윤영입니다. 오늘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는 새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면 바로 개헌특위를 꾸려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히시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대표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써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겁니다. 모든 기준은 거기에 맞출 것이고요. 지금은 논쟁적, 갈등적 그런 이슈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 국민이 해주길 원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정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1 최후의 시각까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저는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무관하게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또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선거는
팩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인식과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오인되거나 그렇게 인식되거나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이건 사실이 아닌데 설명하고 싶은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낮은 자세로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는 부분을 더 살피기 위해 더 먼저 살피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대표실 복도에 있는 기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가끔 제가 당대표실로 초대해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몇 마디씩 나누고 하는데 기자님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말수가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대표님, 막 한마디씩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참고 견디대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일일이 그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이심전심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세로 선거 전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공천장 수여식 때마다 하는데 언론에서는 다르게 해석도 하던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후보자들도 진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인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로서 좀 눈에 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당원들 품속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있는 것이다 하는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목표는 높게 잡되 자세와 태도는 항상 낮게 임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선거 전에 임하겠습니다. 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혼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선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등바등 집착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오늘이 합쳐져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6월 3일까지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정책위장께서 정책이나 공약 설명은 자세하게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